네, 2016년 라이브 모파 첫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지난 21일이었죠. 외교부가 신년 업무 보고를 통해서 올해 주요 목표들 그리고 업무 계획들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보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이 자리에는 신범철 정책기획관님 나와 있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2016년이에요. 새해가 벌써 밝았습니다. 예. 자, 지난 2015년 업무보고편에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 올해 또 이렇게 새롭게 외교부 마루쉼터에서 뵙게 되니까 굉장히 또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마루쉼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올해 2016년 계획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요. 새해부터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죠. 뭐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에 정말 경량이 일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좀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뭐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외교가 좀 이겨내야 할 그리고 도전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우리 외교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 그리고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글로벌 안보 위협이라든가 경제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한 다층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금년도에는 네.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중대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먼저 대응해야 되고 동북아 차원에서는 이러한 북한이 위협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미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한중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주변국의 협조를 모아서 어떻게 북한 핵 위협에 공동 대처할 수 있게 하는가, 네.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고요. 글로벌 차원에서는 사실은 뭐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테러라든가 난민이라든가 이러한 전통적이고 비전통적인 국제 위협에 대응하는 문제가 또 있고, 특히 최근에는 그 국제 경제가 좀 저성장 기조로 돌아서면서 우리에게 네. 다가올 수 있는 경제적인 충격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북한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좀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이 동북아 안보 지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볼까요? 예, 그 VIP께서 이 현 상황의 시급성을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노력해온 동북아의 평화 협력이라든가 좋은 양자 관계, 네. 이런 것을 갖다가 허물려는 시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내 질서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개발은 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다가올 핵 위협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우리 외교부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네. 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동북아 지형과 우리에게 다가올 위협을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급한 문제인 만큼 올해 또 많은 노력들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대국민 담화에서는 통일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외교안보 분야 보고 주제는 튼튼한 외교안보 그리고 착실한 통일 준비입니다. 이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합동 업무 보고를 할 때 네. 외교부만 아니라 통일부, 국방부와 같이 보고를 하고,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에 통일 기반 구축,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과제가 있어서 그간 계속해서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이라든가 네. 아니면 통일 기반 이런 것을 주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럼과 동시에도 우리가 꾸준히 평화통일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네. 주제를 이렇게 안보적인 측면과 통일 측면을 같이 담는 노력을 했습니다.
꾸준한 평화 통일 노력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외교부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실험 이후에 좀 많이 달라진 여건들을 좀 반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또 반영을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금년 외교부 업무보고 이전에 북한 핵실험이라는 중대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외교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전방위적 외교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북한 핵 문제와 북한 문제의 총체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네. 그리고 양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압박 외교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것 말고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외교를 통해서 이러한 핵 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의 변화 유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갖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일 협력이라든가 한중일 협력, 그리고 한미중 협력과 같은 네. 소다자 협력을 또 활성화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네네. 또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은 우리의 지역 구상, 보다 넓은 지역 구상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더 넓게는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다자 외교라든가 네. 다른 지역 외교, 뭐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이런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꼼꼼히 잘 담아서 네네. 우리가 앞으로 외교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굉장히 또 많은 고민이 느껴지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제 2016년이 이렇게 새롭게 밝았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 계획과 목표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추진 목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요,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북한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좀 급선무일 텐데 지금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북한이 1월 6일 날 핵실험을 했고 네. 그 뒤로부터 저희가 안보리와 협력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드래프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주로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는 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그러한 제재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뭐 일부 언론에서도 잘 나오는 것처럼 네. 각국이 약간의 입장차가 있어서 그것을 갖다 저희가 조정하면서 보다 강력한 제재안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각국의 입장차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중국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이 제재는 또 공감을 하고 있지만 강력한 대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국, 미국, 일본과 좀 시각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태도 변화 어떻게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중국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네.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제재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거죠. 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저희와 같이 공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중국에게 있어서는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이 북한의 불안정 핵 문제로 인한 제재와 어떻게 이렇게 연계될 것인가 하는 우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감은 그래서 하지만 우려는 한다. 그런 네네. 부분 때문에 이 제재의 강도라든가 수위, 시기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고 저희가 네네. 그것을 지금 좁혀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통령께서 오자 회담을 또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대통령님께서 그 오자 회담을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 회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가 이 육자 회담이 지금 개최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라. 이런 것이 VIP의 지침이었고 네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만약에 육자가 모일 수 없다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북한을 제한 오자라도 모여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네네. 또 창의적인 다른 방법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다자 협력, 한미중이라든가 다른 네. 그러한 방법도 같이 동원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네네. 우리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라 하는 커다란 지침 안에 우리가 오자 회동이란 지시도 있었던 거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외교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강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노력의 어떤 일환, 중요한 어떤 외교적 해결 방안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목표,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또 두 번째 목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능동적 동북아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공고화입니다. 사실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좀 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의 공조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또 통해서 3년 반 만에 한반도 주변의 4국 외교를 좀 정상화했다라는 성과를 또 거뒀는데 그 전까지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좀 살펴볼까요? 사실 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장관님께서도 멋지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최상의 상태, 한치의 빗셀 틈이 없다라고 표현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올해 미국과 어떤 외교 전략을 또 갖춰갈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노력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그런 상황을 맞아서 그것을 제재하기 위한 철저한 한미 공조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캐리 장관이 중국에 가기 전에 우리 윤병세 장관과 통화를 했고 갔다 와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상의하는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동북아나 글로벌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협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한미동맹이라는 커다란 신뢰를 더 강화하고 네네.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북핵 문제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파트너십 이런 부분에서의 관계도 하나씩 더 강화해 나가면서 최상의 관계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뢰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또 강화하는 작업을 올해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해서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북핵 불용 원칙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좀 행동을 결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두 가지 시각이 모두 네,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하나를 해달라고 해서 중국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을 쉽게 바꾸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입장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변화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중국은 북핵 불용이란 말을 과거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네. 자신들이 한 말을 지켜달라.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한반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중국의 입장을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위안부 관련 합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북핵 실험 이후에 동북아 국가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가 일본과의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해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같은 것이 있어서 올해 그간 우리가 대일 외교는 역사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네. 그리고 안보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해나간다는 투트랙 조건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러한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작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이라든가 경제 교류 또는 문화 교류와 같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5년에는 이 모멘텀을 만들었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외교 전략이 또 필요하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러시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 원칙적으로는 고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행동이 미온적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러시아의 입장도 중국의 그것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북핵 네. 불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기들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네네. 그 제재 수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불안정을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네네. 북한 핵 보유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성을 잘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우리 영내 안정이나 러시아의 그 발전에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을 잘 설득해 나가면서
한러 간에 필요한 협력, 극동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촉진해 나가면 네. 러시아를 어떻게든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016년이 보다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목표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2016 업무보고 대통령 모두 말씀 함께 영상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엄중하고 긴박한 가운데 오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업무 보고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잘 대처하고 계시고 위기 상황에서 전선을 떠나지 않고자 전역을 연기하려 한 장병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의 일탈 행동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외교 안보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왔는데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북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북한에게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8월 DMZ 목함질의 도발 당시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이번 핵실험 이후에 즉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처럼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자회담은 지난 8년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육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요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육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오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북한 핵 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일관성, 실효성이라는 원칙하에 우리의 정책과 현재의 상황을 끊임없이 점검해서 정책이 유기적으로 진화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현안 대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면한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과는 양국 국민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문화로 소통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뢰를 쌓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가차없이 격퇴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곧 실시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를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테러법이 한시라도 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나서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러분 모두 힘을 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라도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 상태가 불가피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 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통일 환경을 조성해서 북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항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 보고가 북한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은 물론 향후 우리의 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6 업무보고 대통령 모두 말씀 함께 만나봤습니다. 2016년도 중점 추진 계획들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목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세 번째 목표는 평화통일 지역 외교입니다. 제가 알기로 국장님께서는 현 정부의 어떤 신뢰 외교의 한 축이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담당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이렇게 한국과 특정 국가 간의 그 양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의 협력, 대화를 촉진해서 네.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구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영내 협력이 促진되고 네. 신뢰가 증진되다 보면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네네. 미국, 러시아들과의 그 협력이 촉진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지역에서의 대화를 더 만들어 나간다면은 네. 북한의 변화에도 그만큼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계속해서 대화로
중심으로 유인하면서 네.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북한 문제나 북한 핵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북핵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또 바라보시고 노력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목표가 남아있죠. 바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입니다.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시리아 난민 문제도 있었고요, 뭐 네팔 지진 지원 같이 좀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Better Life for Girls 구상 같이 뭐 글로벌 기여 확대 의지를 또 밝히시기도 했는데, 올해는 개발 협력 그리고 인도주의 외교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한데요. 예, 말씀하신 그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 외교는 우리나라가 네.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이러한 기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증진되고 나중에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 측면에서는 특히 작년에 VIP께서 UN 총회에서 말씀하신 Better Life for Girls라는 네. 소녀를 위한 보다 나은 삶,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이런 거에 저희가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그것 말고도 뭐 UN이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4대 구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과 인도주의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코이카를 갖다가 보다 효율적이고 그렇게 활력 있는 활동을 통해서 네. 우리가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다시 국제사회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개발과 함께 인도주의적 계획까지 또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북한 핵실험 이후에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뭐 사실 인도적인 문제는 네. 우리가 지속해서 해나간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안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네. 다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북한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런 것을 잘 보면서 점검을 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북한 인권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유엔 차원의 노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북한 인권사무소가 여기 서울에 있는 만큼 네. 그런 곳과 협력을 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또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자, 2015년도에 좀 기분 좋은 소식들도 참 많았습니다. 국제기구의 수장직에 우리나라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또 진출을 했어요. 한국과 또 한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좀 인정받고 그 신뢰도가 좀 향상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여건을 좀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주요 국제기구, 네. 국제회의 의장이나 그런 자리를 우리가 16개 정도 지금 맞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간 우리가 많은 기여를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인정을 받고, 이러한 자리에 네네. 간 측면도 있고, 네네. 또 이러한 자리에 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위상도 알리고 네. 또 국제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다자외교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이러한 활발한 다자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우군 확보,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성기인 만큼 올해 또 기대를 해보면 더 좋겠죠. 예. 네, 좋은 소식도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도 굉장히 바쁘셨겠지만 올해도 또 많은 사업들 또 구상을 하시고 또 활동을 하실 예정이시라 굉장히 또 바쁘실 것 같아요. 올해 평화통일 외교 주요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북한 핵실험 이후에 저희가 일정을 이렇게 보는데 2월과 3월에 참 중요한 의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2월에는 민회 안보회의라고 해서 네. 주요 국가의 외교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독일 민헨에서. 저희가 거기 참가해서 북한 핵 문제의 그 위급성과 시급성 네. 그런 것을 잘 설득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으는 노력을 하고요. 또 3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핵안보 정상회의를 합니다. 북한 핵 문제가 뭐 그것은 핵 안보적인 측면도 있고 군사적 위험 측면도 있지만 네. 핵 안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북한 핵 문제의 그 시급성과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다자 회의들이 연이어서 있습니다. 네네. G20가 있고 뭐 APEC 이런 국제 회의 계기에 저희가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위상을 알리고 또 한반도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하고 네. 또 뭐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들을 발휘하면서 우리 외교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더욱더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올해도 굉장히 또 바쁘게 지내실 것 같은데 또 좋은 성과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범철 정책기획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6년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참 많은 도전들이 또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이 든든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성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